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만 국민 대변인 뉴스 인사이다 전수미입니다. 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말했습니다.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된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다. 정답입니다. 지금 사법부 전혀 신뢰가 없죠. 왜냐? 스스로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9월 30일 오전 10시 조의대 청문회를 열기로 했죠. 공개 무대, 공개 기록, 공개 증언. 이제 장난 끝입니다. 국회법 제129조 대법원장도 증인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안 나오면 형사처벌인 거죠. 12.3 계엄, 대법원 침묵, 서부지법 침탈. 하지만 수장은 실종이죠. 윤석열 구속 취소, 시분 계산으로 풀어주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무죄 나오자 번개처럼 달렸습니다. 정치인처럼요. 대법원 전체를 정치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다 보고 있었죠. 분명히 합니다. 사법 독립 거짓말입니다. 조의대와 대법관 10명이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에 동조했죠. 다 윤석열에게 임명장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합니다. 조의대 대법관 9명, 판사 직위원, 모두 수사, 모두 처벌, 모두 제대로 된 재판 받아야 됩니다. 법원은 썩었기 때문이죠. 사법부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프레임은 무너집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청문회로 시작, 특검으로 확인, 처벌로 마무리. 강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바로 이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이 아닐까요? 수미사이다. 오늘은 사법부의 국민 배신, 이제 심판한다 였습니다. 네, 오늘도 뉴인사 리듬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이은혜입니다. 옷이 프랑스 왕조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아, 네. 그렇죠. 선물에는 리본을 묶죠. 그렇죠. 선물 같은 소식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소식부터 볼 텐데요.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이고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서 역할을 했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회의 주재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AI 관련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첫 공개 토의의 주재를 맡게 돼서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을 맡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또한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80년 전 출범한 유엔의 주요 관심사는 새롭게 등장한 핵무기의 위협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였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이 가져온 기술 혁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AI와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제안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평화, 안보, 그리고 인류를 위한 AI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최초로 유엔의 안보리에서 의장을 하고 바로 의사봉을 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가슴만 보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고 우리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다니 안 믿기는데 주제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대통령 자격으로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안보리는 190여 개 회원국의 구속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구죠. 국제 평화 및 안보 유지 관련 사안을 주로 논의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총회에서 선출된 2년 임기짜리 비상임이사국 10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국은 한 달씩 이 이사국이 돌아가면서 맡는데요. 9월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비상임 이사국인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네. 회의 장면 스케치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에 함께하신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보리 잠정 의사규칙 제37항, 39항 그리고 안보리의 기존 관행에 따라 참석을 요청한 발언자 명단이 놓여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도록 초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한 반대가 없으시므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보리는 이제 두 번째 의제를 심의하겠습니다. 안보리 문서 S2025-593 관련 안보리 이사국들의 주의를 환기고자 합니다. 네, 의제가 채택됐습니다. 의사봉 땅땅땅. 여러 번 해보신 것 같아요. 너무 전혀 위화감이 없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연스럽고 되게 스마트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프레지던트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자리에 앉아 있다. 국민 자부심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계 리더로서도 손색이 없는 모습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다 자부심 느끼고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엔 총회라는 다자 외교 이외에도 우리가 양자회담도 많이 진행을 좀 하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도 별도로 만났다고 합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들에서는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안보리 회의 주재 전에는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했고요. 이에 앞서서는 체코, 우즈베키스탄 또 이탈리아 정상들과도 회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네. 그리고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큰 주제가 AI랑 국제 안보였잖아요. 그 각 국가별로 양자도 굉장히 서로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국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국내 소식 같이 볼게요. 네. 드디어
김건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김건희가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재판에 넘겨진 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쵸. 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형사재판 받는 거 역시 전례가 없는 일이죠. 네. 관련해서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24일 법정에 섰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건 헌정사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김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정장을 입고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의 모습은 재판 시작 전까지 생중계됐습니다. 김 씨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입니다. 김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씨 측은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선 침소봉대라고 했고 통일교 청탁 관련해선 배달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강조하며 주 2회 재판을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본격 재판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입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잖아요. 근데 법정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재판이 열리는 법정 모습 그리고 그렇죠. 김건희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었습니다. 네. 수용번호 4398번 가슴에 딱 부착했고요. 네. 남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피고인석으로 향한 모습 카메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해서요. 김건희 모습 입정한 뒤에 30초 정도만 촬영이 됐습니다. 딱 30초짜리 모습이었지만 고개 숙인 김건희를 보니까 정말 윤석열 지난했던 3년 시간도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고요. 또 앞으로 김건희 앞에 놓이게 될 고통의 네, 고난의 길, 30년이 될지 고난의 행군이 전 평생이 생각나는데 될지. 네. 좀 흰머리도 보이고 네. 쌩얼도 보이고 그렇죠.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행보가 기대됩니다. 근데 또 수용 번호 4398인데 이게 역대 영부인 최초 구속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됐을까요? 네, 재판이 오후 2시 10분쯤 시작이 됐는데요. 네. 딱 40분 정도로 끝났습니다. 첫 기일인 만큼 특검과 김건희 측에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네.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한 논의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원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건희는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참여 재판이 여론에 좀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직업에 대해서 재판장이 물었는데요. 요 지점이 어제 약간 킬링 포인트였습니다. 네. 직업이 없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직입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직입니다. 혹시 막 전직 연구인입니다. 전직 V제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VIP 제로였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안 그러게요. 하셨네요. 네, 김건희에게 적용되는 혐의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고 있고요. 또 윤석열과 공모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에게 합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무상으로 제공받은 요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그쵸. 통일교 쪽에서 고가의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랑 굉장히 속닥속닥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 부인했다고 하죠. 네, 먼저 주가 조작 혐의에 관련해서는 과거 수사에서 이미 혐의 없음 결정 내려졌다고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피고인이 투자한 특정 시기만 추출해서 주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검이 일부 증거를 발췌해 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부인했는데요. 명태균과 별도의 계약이 없었고
또 여론조사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는 금품 받은 사실 없고 배달 사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뭔 놈의 배달 사고인가 봤더니 2023년 11월 29일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 보관 중이시라면 제가 받는 게 맞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걸 두고 이제 김건희 측은 특검 조사 때부터 주구장창 건진이 배달 사고 일으킨 거지 뭐 이렇게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내용을 또 다시 법정에서 주장한 겁니다. 아니,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 차립니다. 싶습니다. 첫 재판이 생각보다 좀 짧게 40분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 향후 어떻게 될까요? 네, 한마디로 속도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판부 먼저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하루 지정해서 일정 그때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22일, 24일, 29일 총 4일간 특검이 주요 사안의 주요 증인으로 기재했던 27명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재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특검법에서 재판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내란 특검과 내란 재판과 좀 상대되는 네, 그렇죠.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대비되는 모습인데 결국에 우리는 화면에서 피고인 김건희를 보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과 비교를 하면 좀 180도 다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김건희 재판에 윤석열 증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 두 부부의 좀 향방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김건희의 범죄 사실 대부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고 또 네. 남편인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곧 같은 법정에서 증인 또는 공범 자격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어제 재판만 해도 보시면요, 명태균 공천 개입, 또 건진법사 알선수재 그쵸. 이런 게 다 뭐 공천을 좌우한다든지 통일교의 어떤 현안을 챙겨준다든지 이런 게 다 대통령 또 공직자로서의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서로의 재판에서 네. 서로 공범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란 특검팀 이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상식적인 것 같긴 해요. 우리가 12.3 우리가 계엄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렇죠. 봤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너무 지당한 결정 내리지진 않았지만 네. 신청이고요. 네. 윤석열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고 지시했던 것 관련해서 이번 네. 주 금요일에 첫 공판 진행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이 재판에 대해서 중계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공판이 끝나자마자 윤석열의 보석 신문 이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중계가 되게 됩니다. 특검팀은 처음으로 신청한 이 공판인데요. 박지영 특검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달리 이번 재판은 국가 기밀로 직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중계를 신청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 그동안 10번이나 계속 불출석했는데 네. 자신을 위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 자신을 향한 네, 체포방해 그쵸. 혐의 맞아요. 재판에는 갑자기 출석하게 된 건데 이게 보석 때문에 그렇죠. 신청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엔 출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 봐라 그것 때문에 출석한다면 공개하자 이렇게 네.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 기술자에게는 법 기술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역시 사파와 정파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난감 있다는 있고 거. 정면 승부가 사실 제일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법원은 허가 여부 그리고 중계를 실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요. 어제 다들 뭐 정신 못 차렸어요. 지하로 이제 출입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해야 되나?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거 뭔가요, 이 사람? 정말 열받는 또 장면이었는데요.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박 전 장관 출석 오전 10시로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들이 거기 1층 출입구에 쫙 포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돼도 이 사무실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올라간 거죠. 네. 그리고는 취재진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따라 붙자 불쾌감을 드러낸 건데요. 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냐 묻자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오신 거냐라는 질문에도 도대체 무슨 근거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아니 기자가 뭐 기자 개인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궁금해서 나의 호기심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명백히 국민을 향해서 그렇죠. 국민에게 전달자의 입장으로 묻는 것인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는 개돼지 애들한테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그렇죠. 되냐라는 태도를 보여준 거나 다름없고 정말 분노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내란 종사 박성재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 보인다는 게 진짜 아나무인이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굉장히 국민들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혐의도 정말 많잖아요.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박정 장관은 윤석열 계엄 계획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요것만으로도 철컹철컹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는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로 돌아와서 간부 회의 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 지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담당 부서를 대기시켜라라고 했고요. 또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결국엔 13시간 동안 특검 조사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말 워딩을 보면 구속 여부를 좀 알 수 있는데 통상 근무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구속되지 않을까요? 지금 박 전 장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는 있는데요. 특검이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이상민은 구속 기소했었잖아요. 그쵸.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 잘 나오길 고대하면서 이제 통일교 이야기 가볼게요. 파도 파도. 계속 뭐가 파도, 나옵니다. 대선전 100억 자금 조성 이건 또 뭔가요? 네, 우리가 큰 거 한 장으로 끝났을 리가 있냐, 그렇죠. 1억 세뱃돈. 1억일 리가 있냐, 뭐 이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네. 정말로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가 입수가 언론에 됐는데요. 네. 세계본부 산하의 효정 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정도씩 두 차례 전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네. 둘 모두 2021 TPGC 특별 프로젝트 1차, 2차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 전달이 됐고요. 네. 다음 날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지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건은 한학자의 특별 지시로 이 100억이 대선 지원금에 쓰인 게 아니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특검도 그 부분 추적하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불러서 캐물은 바 있습니다. 네. 그때 윤 씨는 2022년 7월에 있었던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선거 지원금으로 썼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를 입수한 JTBC 쪽에는 윤 씨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고 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네, 구속 전에는 딴 말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말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네갈 선거 너무 생뚱맞긴 한데 또 통일교가 워낙 글로벌하다 보니까 네. 뭐 줬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세네갈 선거에 지원했는데 우리나라 선거엔 안 했겠냐 이런 의심도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앞만 봐도 윤석열 대선 자금으로 시기도 딱 우리 대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네.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특검도 그것을 전제하에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100억이 조성된 2022년 1월 말고도 이제 추가로 정치자금 전달됐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월 대선 전후로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통일교 산하 기관들 금융거래대역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 한학자 서울구치소 독방에 지금 수감되어 있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소환을 했죠. 네, 구속되고 하루 만에 받는 첫 조사였고요.
같은 날에 권성동도 나란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죄수의 딜레마 가나요? 그럴까요? 지금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또 30일 더 연장됐거든요. 네. 특검 측은 아직 충분히 규정되지 않은 의혹 많아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 수사는 90일간 본수사 진행되고요. 그렇죠. 몇 차례에 걸쳐서 30일씩 연장할 수 있는데 네. 이번이 첫 연장 결정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몇 차례 무산되면서 통일교회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수사가 최근에야 이제 본격 시작이 된 데다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면서 연장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 확대하는 법안도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특검보 2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충원해서 모든 사안 좀 확실하게 수사될 수 있도록 좀 바라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법조계 안에서 뜨는 이야기가 지금 검찰 개혁을 하면서 검찰이 사실상 안쪽에서.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서 사람을 더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려고 하질 않는다.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정의는 언젠간 밝혀지겠죠. 네, 그러겠죠. 심우정 검찰총장 외교부 특혜 논란 우리 2030 청년들의 공분을 너무 자아냈잖아요. 화나는- 이 대표적인 아파 찬스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해요. 네, 어제 또 압수수색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 서초동 자택 외교부 국립외교원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의혹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건인데요. 네. 지난해 1월입니다. 국립외교원이 낸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요 당시에 심 전 총장 딸은 석사학위 예정자였습니다. 손에 학위가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외교부 공무직 채용건입니다. 심 전 총장 딸 올해 초에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또 떡하니 합격을 했는데요. 네. 서류 전형에서는 3등으로 됐는데 네. 면접에서 심사위원 3명 중에 2명이 만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등으로 뽑혔습니다. 외교부는 당초에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에 실무 경력 2년 이상 지원 요건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네. 마땅한 지원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전공 분야를 갑자기 국제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심우정 딸 전공이 국제 정치였죠. 아니 보면 지원 자격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지원 자격도 없는 사람을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고용노동부조차도 이거를 제대로 조사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심사위원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동의를 받지 못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네.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마치는 대로 강제 권한이 없어서 노동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부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이어갈 계획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청년 이 자녀들을 둔 가족들까지 박탈감과 분노 느꼈던 사건일 텐데요. 어떤 걸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일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받으면 조금 힐링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국회 소식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개입, 이 사법 쿠데타의 주역 조이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당과 야당 좀 말이 많고 압박 수위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 요거랑 선을 긋는 모습을 살짝 그렇죠. 보이긴 했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두더니 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입니다. 네. 마치 당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간질하는데 꿈 깨라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 직전 후보를 바꿀 수 있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회의장에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사퇴를 하면서 몸싸움했던 그 영상도 틀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삼권 분립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시사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 분립 훼손,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결국에는 조희대 청문회에 지도부가 힘을 좀 실어주는 모양입니다. 네, 조 대법원장이 최근에 우리의 세종대왕까지 거론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 내에 또 지도부 내에서 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이재명 제거를 노린 조희대의 9.1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비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막말입니다. 네. 법 좀 안다고 법 앞세워서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결국엔 조희대의 궤변, 법 기술자 모든 게 한 몸통 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